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머스크 로봇의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조정 후에 대세 상승이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이것만 보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숫자 보세요. 66, 66입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과 한 3주 전, 4주 전만 하더라도 Extreme Fear에 있었죠. 극도의 공포 상태와 또 공포 상태 그 사이에서요. 사실 거의 한 달 반 이상 머물렀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버티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공포감이 쩔죠. 막 다 팔고 떠나야 될 것처럼 공포감이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지만 어때요? 또 바이 앤 홀드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냥 뭐 이 언제 그랬냐 싶듯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항상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르다가도 갑자기 또 떨어지고 그러면요.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매크로 이슈 때문에 빠지고 또 무슨 어떤 일이 갑자기 터져서 주가가 뭐 흘러내리는 것 같고 이러더라도요. 그냥 너무 쉽게 그 감정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냥 뭐 너무 하나하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예민한 분들 있죠. 뭐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뭐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 앓는 분들, 또 소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주식 투자 잘 못해요. 특히 장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는요,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더 대범하고 대담하고 그리고 좀 무딘 사람이 참 좋아요. 길게 보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 실적이 한번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항상 이 기업이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 큰 그림, 본질적인 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어때요? 특히 이런 것도 Fear and Greed Index 완전 현상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언제 그냥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숫자도 66입니다. 이제 욕심 구간에서 지금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익스트림 그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뀝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있다. 이 둘이가 타협이 된다. 이 둘이가 합의에 이르게 된다. 예상보다 더 빨리 왔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좀 더 해결해 나가야 될 게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요. 보세요. 그거 나오니까 바로 이런 것들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 상태가요. 굉장히 사실은 하나하나 사건에 영향을 받는데 이거 아마 오늘 지금 했죠? 이 정도 올라왔죠? 아마 조만간에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정리됐는데 이러면서요. 이제 이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서서히 이제 움직임을 더 가지게 되면 이건 더 욕심 구간으로 지나서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항상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기 투자적 마인드는요. 뭔가 좀 작은 이슈들, 뭐 어떤 하루하루 터지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무뎌지면서 좀 길게 무던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또 선물 시장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4대 선물 시장하고 5일 16일 금리 체크해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은, 우리 그 심리 상태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지금 전체가 피바다거든요. 그러나 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십시다. 다우가 0.26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S&P가 0.39%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도 뭐 큰 하락은 아니고요. S&P도 0.39니까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0.50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채권도 미국하고 중국이 거래가 이제 그 빅딜 같은 성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전체적인 이 선물이 떨어지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주식에는요, 장기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 이 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이 헤지 펀드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사고 팔고 그럽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뭐 빠르게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들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빨리 일단은 뭔가 수익도 실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헤지펀드사들은. 왜냐면 또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하루 만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이슈는 중국과 미국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대화의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트럼프도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재무장관도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중국도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서로가 만족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중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방향을 같이 잡아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호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 이 관세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요, 약간의 조정이 왔지만 결국은 대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오일 가격 보세요. 61.73이죠. 자, 오일도 괜찮아요. 오일은 이제 중국과 이 미국이 관세가 해결된다 생각하니까 공장 팽팽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이 컨테이너선도 다시 미국으로 향하겠죠. 자, 그런 기대감들이 기름값을 조금 올리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60대 초반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살짝 조금 뭐 이렇게 오른 편인데 뭐 별 차이 없어요. 어제랑요. 그러니까 4.4, 지금 뭐 4.3, 4.4, 뭐 이 4.234 여기서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번 그 중국과 미국의 이번에 그 협상에 대해서요,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 의중들, 생각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얘기들 보면요, 자, 이제 언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또 포괄하는데, 자, 먼저 위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는 거요. 뭐라고 하냐면 We achieved a total reset with China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Total reset with China. 자, 지금 중국은요, 사실 미국이 협상에 나와서 관세를 내려준 거, 그거에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중국 안에서 내부에서 소화 안 되는 물건들을 미국으로 빨리 보내야 본인들이 그나마 산단 말이에요. 회사가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또 직원도 뽑고, 지금 뭐 넘쳐나는 물건들 과잉 공급 때문에 사실 중국은 뭐 지금 사실 포화 상태에다가 또 디플레잖아요. 물건이 안 팔리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미국으로 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요. 근데 미국 입장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지금 눈앞에 뭔가 손으로 잡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뭐냐면요, achieve total reset with China. 중국과의 좀 큰 틀에서 큰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것도 현상적인 게 아니라 좀 본질적인 거 보려고 하는 거야. 어쩌면 중국은 지금 현상 본질 따질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냥 물건 내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세 145%가 아니라 30%만 내려가더라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중국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요, 이번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어떤 그 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보시면 맨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Negotiation continue in the largest structural issue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를 90일간 일단 기본적으로 10%, 30% 이제 내렸지만 이 협상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largest structural issu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구조적인 이슈 안에서 결국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즈니스에 문을 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건 없어요. 이제 분명히 나올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경제 쪽에 있고 실제로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몸으로 체득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책상머리에서나 아니면 늘 정치적인 영리하게도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은 뭐냐면요, 정말 이 사업 현장에서 몸으로 겪는, 그래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 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그 단순히 이런 지역적인 걸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좀 큰 틀을 손을 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오픈시키는데 좀 큰 틀로 합의해 나갈 것이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런 부분을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일부 투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틀의 합의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요, 지속적으로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잘 해결되면요, 미국에겐 또 큰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현재 또 중국으로부터 오늘 일부 때도 봤지만 이미 4월 달에 꽤 많이 돈을 모았죠. 거의 20조 원 이상 거의 이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중국에게 30%더 추가했고, 그리고 이제 관세로 얻는 것뿐만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각 기업들부터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이라는 우리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도요. 미국 이 자체의 이 투자도 소위 말해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하고 또 이제 프라이빗 기업 이런 이제 투자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서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2 트릴리언 2조 달러. 아, 정말 이것도 뭐 거의 아마존이라는 한 기업의 시가총액 맞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이 2 트릴리언 정도의 지금 현재 회사들 투자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미국 경제를 이 굉장히 또 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초점들은 다 보이죠. 모든 것들이요, 실제적인 이 소위 말해서 이 이득이 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업인의 특징이죠. 뭘 하더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바로 돈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보세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얼마를 우리가 벌어들였다. 또 지금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내가 들어서고 나서 2 트릴리언 늘었다. 뭐 이건 팩트는 팩트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요, 거의 85% of that money is being put up around the technology라고 합니다. 거의 85%의 이 투자금이 거의 이제 기술주와 관련된 거, 기술 투자와 관련된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옛날 그런 어떤 산업의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옛날 산업 부활시키고 막 이런다는데, 사실 옛날 기업들은요, 사실 돈도 없고 뭐 별로 이렇게 투자도 별로 없어요. 빈약한데요. 실제로 보시면요, 지금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면요, 지금 그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난 거 세미컨덕터 컴퍼니예요.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가 무려 750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통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들, 이건 AI 인프라죠.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549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부 다 보면요,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거, 데이터 센터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single commitment from Apple입니다. 애플이 500조 투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에다가요. 그리고 뭐 health and pharmaceutical 이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거의 85%는 기술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다라는 거니까 이런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옛날 전통 산업과 이런 기술 기업들의 조화, 이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트럼프는 관세며 모든 것들의 목표는요, 얼마나 미국에 돈을 벌어다 주느냐,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번 관세 타결로 인해서, 물론 완벽한 타결 아닙니다. 근데 일단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거 자체는요, 지금 많은 회사들, 많은 업종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난감 주식들 있죠. 장난감 회사들 주식이 오늘 랠리를 보였거든요. 오늘 뭐 거의 이 관세가 그렇게 30%까지 이제 이렇게 슬래시 되니까요. 오늘 뭐 마텔이랄지 또 뭐 이 하스브로, 잭스랄지 펑코랄지 이런 뭐 이 장난감 이 소위 회사들이 주가가 오늘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난감 회사들은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됐지만 toy industry heavily reliant on supply chains in China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감 회사들은요, 중국 공급사에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사실 의존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자꾸 중국을 다 그냥 갖다 그냥 다 깨부셔야 된다, 막 자꾸 이런 극단적인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러니까 중국 혐오증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극단적인 접근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산업은요,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그냥 다 때려부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미국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그 질렀다가 많은 기업들이 찾아와서 지금 텅텅 비어간다. 한두 달 뒤면 가판대가 텅텅 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그걸 버텨야지. 중국을 짓누르면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냥 쫄다가 망해버리는데. 여러분, 가판대가 텅텅 비는데 못 버텨요. 영세한 기업들도 있고, 이 애들이 무너지잖아요. 줄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중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의존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서플라이 체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잘 만들어야 되죠. 빨리 만들어야 되죠.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중국을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산성도 맞고 가격대가 맞으려면요. 중국을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요 정도로 30%만 내리더라도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 160%, 200% 제가 계속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트럼프의 패턴을 다른 나라들도 다 알아요. 처음에 지른다라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괜히 해가지고 시장만 어렵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딱 마주 앉아가지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50%, 60% 먼저 지르고 상식선이잖아. 그러면 저기서 부담된다. 부담돼. 뭐 중국말로 하겠죠. 아니다 해.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가는 거고 중국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서 뭐 한 40%의 합의 볼 수도 있는데 지금 30%라고 딱 해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겠죠. 너무 좋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30% 정도면 또 이거의 돈이 다음 달에 이제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이번 5월달 데이터가 나오면은 트럼프가 또 돈 우리 엄청 더 벌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선에서 미국이 재정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 대비해서 중국도요 어느 정도 내줄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오니까 이게 다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요 장난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사들도 지금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왜냐면 이제 이런 물류 변화도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대비해 가지고 바꿔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완전 대체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이 거래 무역에 있어서는요.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잘 됐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요 정도면 앞으로 90일간 굉장히 이제 이지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요, 또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로봇 영상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로봇 영상인데요. 오늘 이 로봇이 춤을 췄거든요. 자, 춤을 추는데, 특히 이제 현란한 다리, 풋워크인데요. 우리 현란한 다리 보면은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출 때 보면 이 다리 동작이 굉장히 현란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로봇도요, 우리 옵티머스의 로봇의 이 다리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막 다리가 뒤로 가고 막 하는데 춤을 추는데도요, 일단 중심 잡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머스크가 이 풋워크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의 처음에는 이 손가락 관절, 마디를 굉장히 신경 썼고 물건을 짚는 데 있어서 아주 세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소위 말해서 이 약하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 이 손에서 사람처럼 물건을 짚고 하는데 특히 이제 계란 짚을 때 이 계란을 너무 세게 잡으면 터지잖아요. 근데 너무 얕게 잡으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손이 이 계란을 잡을 때에는 그 적절한 어떤 그 힘 조절이 필요한데 그 힘 조절이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기계가 하게 되면요. 로봇이 하게 되면 깨지거나 아니면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란을 아주 적정한 어떤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잡는 것은 결국은 마디에 손가락에 테슬라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자, 머스크가 그래서 다리 움직임을 잘 보라 그러면서 올려줬는데, 자, 그러자 지금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밀란 코백이요. 글을 바로 여기다가 댓글을 또 달아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more coming shortly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더 많은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봇에 대해서 더 이제 또 서프라이즈 할 만한 것들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 그 이 올 가을쯤 가을께 하반기부터는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3천에서 5천 대 정도 이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 지금 더 큰 것들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the team has been working very hard in the background라고 합니다. 그 백그라운드에서 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건데, 자, 여기 오늘 로봇의 핵심은요. 머스크도 결국은 현란한 발 동작을 보라고 했듯이 이번에는 손이 아니라 발인데 뭐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뒤에 그 선이 있잖아요. 뒤에 뭔가 줄이 달려 있잖아요. 로봇에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또 조롱합니다. 택가들은 이걸 보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거 줄 달려서 또 뭐 니네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줄이 다 달려 있네. 니네 줄로 해가지고 또 전기 공급해가지고 움직인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로봇데이 할 때도 보면은 막 그때 로봇이 이제 고객에게 커피도 주고 물건도 집어주니까 뒤에 이제 막 선이 연결돼 있다고, 야,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요, 말하지 않습니까? 자, the cable is there in case of fa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로봇이 혹시나 쓰러질까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봇이 쿵 하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이 이제 다치잖아요. 깨지면은 괜히 또 손상만 있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블은 그냥 달려 있는 건데 이게 not actually holding the boat. 로봇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봇에 그냥 걸어놓고 안 무너지게, 안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둔 겁니다. 그 자유로운 거죠. 움직임 이런 것들은요. 그 춤추고 이런데요. 저 줄만 그냥 연결돼 있을 뿐이지 줄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고 제 영상의 백그라운드에 보면은 이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기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움직임들이 그렇게 초창기엔 그랬는데 그 지금 제 영상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그 로봇과 그리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된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this is an early result which will get more stable very quickly입니다. 자, 다리 동작을 머스크가 보라고 한 건요. 그리고 거의 다리로 막 춤을 추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스테이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가 안정감 있게 이제는 서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지금 로봇이 투입되려면 로봇이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뭐 어디에 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그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넘어지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넘어졌다가 쾅 하면 또 깨져가지고 망가지면 이 비싼 로봇이 또 뭐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머리가 툭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움직임을 굉장히 오늘 선명하게 아주 안정감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짚는데요. 무게 중심 잡는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치 사람처럼 부딪혔을 때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굉장히 자기 중심을 잘 잡는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early result라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안정감 있게 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더 어때요? 앞으로 더 계속 나올 때에 얘가 이제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로봇이다.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에 춤추는 것들은 뭐 중국 회사들 춤추고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테슬라는 아직 그런 것도 못하잖아 춤 이러지만 여러분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요 어떻게든 한번 막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대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로봇을 실제로 지금 이렇게 구현하면요 테슬라는 이게 진짜예요. 다른 회사들은 한 번 반짝 쇼오프 보이는 거지만 테슬라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것을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 다른 회사랑 비교는요 넘사벽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머스크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 아닌데요. 자, 어떤 소식이냐? 얼마 전에 제가 이 하우스 스피커죠. 그러니까 공화당의 그 하워드 의장이 앞으로 테슬라에게도 혜택되고 해당을 되고 있는 이 전기차 보조금 없앨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워드 의원 중에 이제 공화당 쪽 멤버들은 전면적으로 없앨 것이다. 뭐 이런데 합의에 이를 같다라고 했잖아요. 두고 보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제 공개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 문서를 보니까요.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Republicans in Congress 의회의 그 공화당 사람들이 현재 looking to end a 7,500 federal EV credit입니다. 그러니까 7,500달러를 이제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정부 보조금을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 2025년 12월 31일자로 끝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적용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상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머스크도 that's fine, that's okay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어떤 자동차 매출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테슬라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많은 다른 회사들도 다 적용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보니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여기에 along with 4,000 previously owned like clean vehicle credit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악진데, 즉 이전에 이미 소유했던 clean vehicle credit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위 4,000달러라고 하는 이것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뭐 전기차를 소유한다든지 또 조금 나아간다면은 전기차하고 그 하이브리드 있죠. 뭐 현대랄지 토요타가 많이 하는 하이브리드까지도 그 공기를 좋게 하는 클린 에너지 관련되기 때문에 추가로 4,000불 이렇게 할인받는 그런 크레딧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종결시킨다라는 거야. To end the clean vehicle credit. 그리고 또 여기서 commercial clean vehicle credit. 소위 말해서 clean vehicle 관련된 건요. 다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이건요, commercial clean vehicle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테슬라 세미트럭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혜택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그 12월 31일까지거든요. 자, 이게 이제 왜 안 좋은 거냐면요. 결국 가격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7,500달러면 괜찮은데 이제 4,000불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가격대가 당연히 이제 고객들에게 정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은 너무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되는데 결국 마진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내릴 수 방법밖에 없는 거고 다른 회사들은요 안 그래도 적자잖아요. 못 버텨요. 이러면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요. 그래서 요런 지금 그 공화당이 이렇게 했는데 7,500까지는 머스크도 오케이 했는데 4,000불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자, 이 보조금을 없앤다? 이거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화당을 제가 과거에 뭐 공화당의 정책은 테슬라에게 그렇게 안 좋고 제가 공화당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요런 지금 테슬라의 환경 정책하고는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환경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일종의 소위 말해서 공갈과 사기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들은요.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는데 공화당 내부에도 굉장히 그게 많았죠. 사실. 그 논쟁이 많았는데. 자, 근데 환경 문제나 이런 이슈는요, 머스크는 진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슈는요. 근데 공화당 사람들이 안 믿었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머스크도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 공정 문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래쪽에 보세요. 이 파자드 테슬라에 일했던 이 사람도 이러잖아요. Are they going to end all the oil and gas subsidies to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 생산하고 천연가스 생산하는 그 보조금 이 보조금도 있거든요. 기름하고 천연가스 보조금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끝낼 거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요, 뭘 끝내니, 너 바보냐, 이렇게 막 이제 조롱도 달리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파자드도 공화당 지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머스크도 여기서 발끈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All subsidies should end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오일이든 천연가스든, 즉 화석연료잖아요. 화석연료 관련된 보조금을 포함해서 모든 보조금은 끝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머스크가 좀 이거는 화가 난 거죠. 짜증 난 거죠. 그러면서 anything else pure hypocrisy, a fate does not smile upon hypocrisy.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된 거는 싹 다 빼면서 보조금을 다 빼면서 이 소위 말해서 오일이나 천연가스 쪽 보조금은 그대로 살려둔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 산업 쪽은 계속 살려놓고 전기차 쪽은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히포커스라는 거죠. 이중적이라는 거죠. 없애려면 다 같이 없애야 된다는 거야. 자, 머스크 이 발언 했거든요. 이건요, 어쩌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 부딪힐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이 공화당 사람들은요, 이런 전통 산업 부활을 좋아하지, 이런 지금 보세요. 완전히 없애겠다? 이거는 테슬라에게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없애려면 다 같이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오일 쪽, 가스. 왜냐면 이쪽 이거 가지고 또 타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가 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머스크도 이 주장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부터 걱정했던 부분들이죠. 얘네들이 아예 전기차나 환경 문제를 다 돌아서 버리고, 왜냐면 환경 다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이런 걸 다 지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냥 전통산업 부활하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테슬라에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화당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건요 단순히 이념적인 이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목별로 제가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고요. 저는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런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지지해요. 또 이렇게 가야 되고요. 환경오염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 공화당 사람들이, 트럼프도 그렇고 아예 안 믿어요. 음모론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자꾸 음모론에 빠지게 되면요, 자꾸만 팩트를 보지 않고요, 그리고 진실을 자꾸 외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거 음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요 머스크가 얘기를 해야겠죠. 공화당 쪽에 얘기를 해서, 야, 니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앞으로 지금 올해 말에 다 없어진다는데, 이거는 머스크가 좀 나서가지고요, 이거는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설득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라는 거죠. 7,500달러만 없애지, 저거는 놔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4,000불은 놔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것까지 없애려면, 야, 오일, 가스까지 거기에 보조금 주는 것도 없애, 이렇게 요청해야겠죠. 자, 아무튼 요건요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자,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이지리아에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요, 이 아프리카 이 나이지리아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개떼같이 몰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지리아도요, 아프리카 지역에는 굉장히 또 큰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 이름 많이 들었듯이요. 굉장히 또 발전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트럭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일로 갔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영상으로 좀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막 이 너도 나도 이 아프리카 이 소위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이버 트럭을 구경하고 보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정말 지금 이 한 토막인데요, 사람들이 우르르 막 정말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너도 나도 사진 촬영하고 앞에서 V자하고 지금 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고, 뭐 자기들끼리 이게 지금 자율주행 작동이 되냐 막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긴 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나이지리아에 상륙했는데 사이버 트럭 인기가 이 폭발적입니다. 근데 사실 사이버 트럭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역들 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뭐 기본적으로 생겨 먹은 게 웅장하고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실용성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어찌됐건 뭐 기본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워낙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들을 장착하고 나타나니까 뭐 곳곳에 사람들마다 이게 인기가 다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막 기후 이런 데도요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동 지역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반응이요. 자, 아무튼 이 사이버 트럭이 나이지리아에 상륙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희소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규스티였습니다.